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선 편리하게 동물 등록 신청을 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이죠. 반려동물 등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오펫의 최현일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실화 다큐멘터리부터 판타지, 그리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뮤지컬 영화까지 1월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다양한 신작 영화들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맞춤형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인데요.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필요한 의료 빅데이터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어 수집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건강정보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뿐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의료 빅데이터 수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진척은 더딥니다. 미국과 일본은 수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의료 빅데이터 수집 정책을 시행해왔고 이미 모인 데이터를 신약 개발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의료 빅데이터의 사업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업 수요 조사를 한 결과 3주 만에 병원과 업체 등 66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 질환자가 늘어나고 느닷없이 감염병이 유행하며 국가와 의료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의료계와 헬스케어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줄 데이터 표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설 연휴에도 해외여행 특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달 말쯤이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해외여행 시장 역시 얼어붙어 출입국 인원이 예년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출입국자 수는 6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2020년의 4%에 불과한데요. 설 연휴 방역 조치가 불확실한 상황 탓에 여행 수요는 국내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행 기업들은 설 연휴 국내 특가 상품들을 쏟아내면서도 장기화된 팬데믹 사태에 불안한 내색입니다. 특히 여행 산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붕괴를 우려할 정도인데요. 매년 10,000명씩 배출되는 전국 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 졸업생이 여행업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것도 위기 극복의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여행업계는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혁신 이전에 산업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호소합니다. 지난 13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도입된 물량은 2만 1,000명분으로 바로 전국으로 배송돼 첫 투약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하루 약 1,000명에게 투약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들어올 물량을 고려해 점차 투약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건은 먹는 치료제가 효능을 내기 위해선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약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 의료체계로는 증상 발현 5일 내에 처방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투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와 환자 분류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재택치료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수령하거나 약국에서 직접 배송할 수 있게 됩니다. 먹는 치료제 도입은 백신과 더불어 중환자 대응 역량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2만 명분만으로는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를 충분히 대응하기엔 부족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4만 명분을 확보했지만
비공개 계약이어서 추가 도입 물량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들의 출생신고를 책임지고 있는 페오펫 대표 최현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모바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동물등록 정식 대행기관으로서 1분 만에 무료로 국가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반려동물 출생 등록을 해주는 페오펫. 이들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등록된 가상 주민등록 등본과 다양한 굿즈를 제공해 동물 등록에 대한 반려인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탄생된 국내 최초 모바일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페오펫의 최현일 대표를 만나본다. 일단 페오펫은 이제 피플, 펫의 합성어로 저희가 페오펫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반려동물이 만나서 진정한 가족의 첫걸음을 페오펫이 만들어주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페오펫이라고 장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주 핵심 서비스는 강아지들의 출생신고를 모바일로 대행해주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적으로 의무로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구청이나 동물병원으로 직접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모바일로 되게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등록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강아지가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 사료들을 추천해 주면서 커머스몰을 최근에 오픈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견주들의 콘텐츠, 커뮤니티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도 확장을 해서 펫계 슈퍼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페오펫에 등록되어 있는 강아지는 이제 누적으로는 25만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전체 동물 등록률은 한 2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직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서 등록률이 굉장히 낮은데, 해외는 보통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5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 이제 되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해외에 비해서는 되게 낮은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저희 페오펫이라는 업체가 이제 이런 동물 등록을 모바일화로 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전체 점유율 자체를 저희가 좀 빠르게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누적으로 이제 강아지 100만 마리 정도로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이제 올해에는 이제 고양이 등록도 이제 전국으로 의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동물 등록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이제 동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페오펫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의 품종이라든지 나이, 그 다음에 알러지, 아니면 중성화 여부, 그런 이제 강아지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생애 정보를 저희한테 이제 입력을 하십니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제 한국에서는 강아지를 등록하는 방식이 외장 칩과 내장 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몸에 칩을 심는 방식 또는 목에 거는 외장형 방식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페오펫은 현재 외장형 방식으로 목걸이 형태로의 동물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 등록 정보를 입력하고 난 뒤에는 목걸이를 선택을 하고 결제를 하시면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동물 등록을 바로 시켜서 번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한국에서는 외장칩을 좀 더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실제로 지금 목에 거는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전체 등록에서 보면 한 70% 정도 되고, 몸에 심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됩니다. 각각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외장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목에 걸고 밖에 나갈 때도 이걸 그대로 그냥 가져가 나가면 되기 때문에 산책 때 이제 목걸이 착용도 반드시 동물보호법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도 하면서 산책을 시킬 때도 목걸이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편리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몸에 씹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안전하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신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뭐 목걸이를 걸었는데 혹시 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강아지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분실되는 경우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내장칩을 선호를 이제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현행법상 이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뭐 놀이터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 강아지 카페라든지 뭐 아니면 호텔을 강아지를 이제 호텔링 맡길 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제재가 많이 가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재가 가해진다는 부분은 이 시설을 이제 이용을 할 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유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설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이 강아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를 요즘 이제 단속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에 대한 관심은 많았었고요. 이제 이걸 좋아하는 분야를 이제 사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뭐 폐호펫을 하기 전에도 과연 이 현재 지금 그때 당시엔 제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폐호펫이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처음에 유기견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회사라서 이 유기견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산업에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저희는 강아지 입양을 건강한 입양을 중개하는 회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등록까지 오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 강아지 입양 사업을 했을 때는 사람들 시선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입양 단계에서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 꼼꼼하게 이제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서 유기견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또 건강한 강아지를 입양해서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병원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지 않게끔 그런 부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강아지를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입양을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명을 어떻게 이제 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사업을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명을 결국 중개한 일이다 보니까 이 책임 소재라는 부분에서 되게 또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는 나름 좋은 이제 브리더 분들과 협업을 해서 건강한 강아지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누구 책임 소재인지도 되게 헷갈리고 아팠을 때 그런 부분들을 사업의 시스템으로 풀어내가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 등록을 할 때는 저희가 어쨌든 정부에 있는 일을 모바일로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이 동물 등록 업무를 협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폐호펫 같은 입장에서는 이 동물 등록을 이제 전국에 있는 거를 모바일화 시키다 보니까 특정 구청들에게 이 동물 등록 건수가 몰리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는 평소에 뭐 몇 건 안 되던 동물 등록 건수가 폐호펫이 이걸 되게 장려를 하면서 건수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분들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 동물 등록을 장려화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업 지점을 찾아서 지금 15개 지자체들과 협업을 해서 동물 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다른 업체들과 경쟁력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펫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냐 남자냐 아니면 20대냐 40대냐 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페어펫은 아무래도 동물 등록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펫에 대한 회원가입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펫의 견종이 뭐고 나이는 어떻고 중성화는 했고 안 했고 알러지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병력이 있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2개월 3주 차에 만약에 등록을 했으면 4주차 때, 5주차 때, 그 다음에 또 3개월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저희는 미리 꽤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더 펫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뾰족하게 사람들이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좀 많은 분들이 팬덤이 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자꾸 활용을 해서 견주들에게 되게 취향 저격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더 해가는 게 저희 차별화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페어펫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페어펫 앱만 다운로드 받으면 다른 어떠한 고민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또 나중에는 이게 거북이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펫이라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했을 때는 페어펫 앱만 다운로드 받았을 때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슈퍼 앱을 만들어서 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제가 페어펫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꿈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는 이 기업가라는 직업이 제가 선택을 지금 현재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기업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 제가 죽기 전에 이 기업가라는 직업이 가장 의미 있게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페어펫을 성공 궤도에 올려놓고 또 이제 저만의 기업가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 페어펫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제가 더 좋은 문제를 발견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큰 인류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페어펫은 진정한 가족의 첫걸음을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펫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페어펫 동물 등록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첫걸음을 시작을 해서 페어펫 쇼핑몰이라든지 페어펫 커뮤니티라는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만들어질 테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꼭 저희 페어펫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이 되는 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